특수상대성 이론은 내용이 좀 난해해요.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한번 봅시다. 자, 맨 처음에 특수상대성 이론 배우기 전에 이론적 배경이라고 해가지고 대기 쪽에 맨 밑에 나올 거예요. 특수상대성 이론의 배경. 배경이라고 그러면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이 어떻게 해서 등장하게 됐는지 그 전과정을 얘기하는 거지. 옛날에 그 과학자들이 태양이 있고요. 태양에서 이제 지구 쪽으로 빛이 오잖아, 그치? 빛이 도달을 해요. 근데 이때까지 빛이 파동이니까 매질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 매질이 뭐야? 그 파동 전달하는 물질이지. 그래서 빛은 파동이기 때문에 매질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과학자들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주가 아무런 매질이 없는 진공이라고 생각한 게 아니고 어느 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에테르라는 매질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 매질의 이름을 에테르라고 해. 그래서 여기 태양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죠. 정확하게 원궤도는 아니고 약간 타원인데 거의 원에 가까워요. 그러면 지구가 태양 주위를 이렇게 공전을 해요. 근데 빛이 지구로 오기 위해서는 매질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어떤 생각들을 과학자들이 했냐면 우주에 에테르라는 가상의 매질을 주장을 해요. 가상이라는 거는 이제 실제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매질을 주장을 했고, 이 매질은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 그럼 이 과학자들이 주장한 에테르가 실제로 있다라고 하면은 빛이 이쪽으로 올 때는 에테르의 방향하고 어때? 같죠? 그럼 빛의 속도가 조금이라도 빨라져야 돼요. 그리고 빛이 일로 갈 때는 에테르의 방향하고 어때? 반대죠. 그 빛이 늦어져야 돼요. 네? 그런데 실제로 지구가 여기 공간에 빛의 속도는 변하지 않고 똑같이 온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에테르라는 매질을 주장한 거를 나중에 반박을 했죠. 그래서 빛은 파동은 맞는데 매질이 필요 없는 파동이다. 그런 주장을 하면서 이제 우주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연구를 막 했어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마이클슨 몰리 실험이라고 있어요. 그림은 안 그릴게. 그 책으로 한번 보세요. 광원 장치에서 빛을 쐈어요. 광원이 뭐야? 빛이 나오는 곳이지. 나오는 물체. 빛을 쐈는데 위로 가는 거 보세요. 1번, 2번, 3번. 그러니까 거울에 반사돼가지고 1번, 2번, 3번 간 거야. 그 다음에 1-, 2-, 3- 이렇게 반사돼서 간 거야.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흘러가는 에테르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빛이 다른 경로를 따라서 지금 빛 검출기로 들어가잖아, 그치? 그럼 에테르가 존재한다고 하면은 1번 경로하고 2번 경로, 그러니까 다른 경로에서 빛이 도달하는 게 달라야 돼. 도달하는 시간이. 네? 근데 각게 똑같이 빛 도달 시간이 측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테드는 없구나. 이렇게 알아냈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특수상대성 이론의 가정이라고 있어요. 요거 되게 중요해요. 요거를 이해해야지 특수상대성 이론을 이해할 수 있어요. 특수상대성 이론의 가정. 가정은 또 뭐야, 가정은? 일단 위치는 그렇지. 그렇다고 생각하고서 우리가 특수상대성 이론을 생각해보자. 그런 얘기지.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상대성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상대성의 원리. 두 번째는 광속 불변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자, 상대성의 원리는 거기 뭐 책에 뭐 여러 가지 그림이 나오는데 트럭 갖고 한번 생각해보자. 자, 트럭을 간단하게 그려볼게요. 여기 트럭이 있어요. 트럭이 지금 달리고 있어요. V의 속도로 달리고 있는데 요 위에 사람이 타가지고 사람이 가서 공을 위로 던졌어요. 그럼 공을 던지면은 올라갈수록 느려지다가 다시 어떻게 돼? 내려올지. 무슨 힘 때문에? 중력 때문에. 그래서 타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A라고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바깥에 정지해 있는 사람, 정지해 있는 사람, 구경하는 사람을 B라고 해보자. 얘는 지금 정지해 있는 애야. 얘 트럭에 타고 있는 애는 어떻게 될까? 트럭 따라서 같이 어떻게 돼? 운동을 하고 있는 애겠지, 그치? 트럭에 타고 있으니까 같이 갈 거 아니야? 사람 냅두고 그냥 가진 않을 거 아니야? 근데 원래 이 뒷자리에 타면 안 돼. 응? 진칸에 타면 안 되지. 자, 그러면 트럭이 이제 속력을 내면서 이쪽으로 달려와요. 달려오면은 사람도 어떻게 돼? A 사람도 여기로 이렇게 오겠지. 맞니? 그럼 얘가 여기서 이제 공을 던졌어. 위로 쭉 던지면 이 사람 공기정이 없을 때 생각하는 거야. 공기정 없을 때. 공기정이 실제로는 있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맞질 않는데 공기정이 없을 때 그럼 위로 던지면 이 사람이 볼 때는 공이 위로 올라갔다가 자기 자리로 또 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지 않은데 봐봐. 한 지우개가 있어요. 지우개를 위로 이렇게 던진단 말이야. 근데 지금 선생님이 트럭 타고 있어. 트럭이 가고 있어. 그럼 이렇게 던지면 자기도 움직이고 트럭도 움직이고 공도 맨 처음에 움직이는 상태였잖아. 그치? 그럼 딱 던지면 공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자기 자리로 또 떨어져요. 네? 그래서 트럭 타고 있는 사람이 볼 때는 올라갔다가 자기 손으로 바로 오거든? 그럼 선생님 볼 때 어떻게 보일까? 그냥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거지. 대충 이해하겠니? 응? 너 저기 뭐야? 아니 기차 타고 가고 있어. 기차 안에 있는데 기차 안에서 뭘 이렇게 던졌어. 지금 기차 달리고 있잖아. 그치? 달리고 있는데 공을 딱 던지면 공이 뒤로 날아가니? 아니잖아. 그냥 자기 손으로 이렇게 오잖아. 어? 맞아? 그러니까 기차도 달리고 사람도 달리고 공도 달리고 있잖아. 그치? 달리는 상태에서 던지면은 계속 앞으로 움직이려는 관성 때문에 응? 던지면 기차 사람 앞으로 가지만 공도 어떻게 돼? 계속 달려오던 중이었기 때문에 공중에 뜨는 순간 관성에 의해서 앞으로 오죠. 응? 맞아? 네. 너가 고속도로에서 아파트 타고 가고 있어. 뒷자리에서 뭐 이렇게 던지고 있어. 어? 그럼 이렇게 던지는 순간 뒤로 날아가니? 아니죠. 자기 자리로 딱 오잖아. 그치? 그래서 관성이라는 말이 선생님이 했는데 관성의 뜻은 뭐였어? 정지하고 있는 물체는 계속 어떻게 하려고 정지하려고 하고 이게 정지관성이죠. 그 다음에 운동하던 물체는 계속 어떻게 하려고 운동하려고 하죠.
근데 무슨 운동을 해요? 똑같은 종류로 계속 등속 직선 운동하려고 하지?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할게. 차, 사람, 공 계속 V의 속도로 달려오고 있었기 때문에 공을 던지면 공이 앞으로 계속 운동하려는 관성 때문에 자기 자리로 쏙 떨어져요. 네? 자, 그런데 바깥에 정지한 사람이 쳐다보면은 얘는 가만히 있잖아요. 그치? 가만히 있으니까 이 공을 던지는 순간 차하고 전부 사람이 오른쪽으로 간단 말이야. 그럼 공이 이렇게 가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지. 바깥에 사람이. 그러니까 선생님이 공 던지면 선생님이 볼 때는 그냥 올라갔다 떨어지는데 너가 볼 때는 어떻게 돼? 준성이가 볼 때는 이렇게 떨어지니까 포물선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지. 그렇지? 맞아? 이게 상대성 원리야. 이거 뭐냐면 상대성의 원리는 A라는 관측자가 공을 던졌을 때 중력 때문에 떨어지잖아. 근데 A라는 관측자는 그냥 바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것 같이 관측이 되죠. 근데 B라는 관측자가 관측을 하면은 이 공의 움직임이 빨간색 같이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떨어지는 것 같이 보이지. 그래서 관측자에 따라서 같은 중력에 의한 자연현상도 상대적으로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네? 다르게 관찰됩니다. 뭐 이런 예는 뭐 잘 맞진 않지. 뭐 여기 뭐 예쁜 여자애가 있어. 응? 선생님이 볼 때는 되게 예뻐. 네? 근데 준성이가 볼 때는 아니 지금 뭐가 예뻐? 내 스타일 아니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똑같은 자연현상을 보더라도 선생님이 보는 거랑 너가 보는 게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 게 이제 상대성이에요. 대충 무슨 말인지 알겠어? 추가적으로 하나 더 알아두면 A라는 사람은 움직이고 있잖아. 지금 V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어. 근데 등속 운동한다고 하자. 그러면 등속으로 움직이고 있는 애니까 관성 중에 무슨 관성? 운동 관성이 작용하는 애야. 네? 그러면 얘는 운동 관성이 작용하는 B가 아니지. A지. A가 달리고 있으니까 A는 운동 관성이 작용하는 좌표계에서 공을 관찰하면 그냥 올라갔다 떨어지게 같이 보이는 거야. 이거 관성 좌표계라 그래. 그러니까 얘는 움직이는 그런 뭐라 할까 좌표 그러니까 움직이는 공간에서 관찰을 한 거야. 네? 근데 얘는 뭐야? 가만히 있지. 가만히 있잖아, 그렇지? 가만히 있는 정지에 있는 공간에서 이걸 관찰하는 거야. 네? 그걸 이제 정지에 있는 관성 좌표계에서 관찰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여기 부분이 되게 이해하기가 힘들어. 난해하고 내용도 어렵고. 네? 근데 내용이 어려운 만큼 시험 문제는 어떠냐면은 간단해요. 네? 간단한 원리만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이해가 좀 잘 안 된다 싶으면은 그냥 외우면 돼. 자, 그래서 상대성의 원리는 책에 써 있으니까 여기다 다시 안 쓸게. 한 가지 자연현상을 봤을 때 관측자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다르게 보인다. 네? 그래서 상대성입니다. 그럼 이제 광속불변의 원리는 뭐냐면 광속이 뭐야? 빛의 속도, 불변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빛의 속도는 어디서나 변하지 않는다. 이게 광속불변의 원리거든. 거기 뭐 그림이 하나 나와 있는데 여기 기차가 있어요. 간단하게 해줄게. 기차라고 해봐. 기차가 V의 속도로 달리고 있어요. 등속 운동을 해요. 근데 기차에 사람이 타가지고 A라는 사람이 말이죠. 여기서 만약에 화살을 쐈어. 근데 기차의 속도가 100km고
화살을 쐈을 때 화살의 속도가 200km라고 하자. 그러면 바깥에 있는 사람이 쳐다보면 화살이 날아가는 속도가 얼마같이 느껴질까? 왜? 기차가 100km로 달리고 있잖아. 달리고 있는 상태에서 또 200km로 화살을 쐈어. 그럼 화살이 날아가는 속도가 얼마일까? 맞아. 차 안에서 썼어. 응, 기차에서 쏜 거야. 그럼 바깥에 있는 사람이 보면은 화살이 300km로 날아가는 거지. 원래 화살 자체가 지금 기차에 실려 있으니까 100km로 달리고 있잖아. 거기에서 또 200의 속력으로 쐈으니까 300km로 날름같이 보이겠지. 그치? 그러면 화살을 쐈을 때는 기차의 속력 플러스 화살의 속력만큼 날아가는 거지 보이겠지. 근데 여기서 만약에 레이저를 쐈어요. 레이저를 뿅 하고 쐈어요. 레이저는 알다시피 빛이에요. 빛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현재 우리 지구인들이 알고 있는 속력 중에 제일 빠른 게 빛의 속력이라고 알고 있거든? 책에 얼마인지 써 있을 거야.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s. 그러니까 빛의 속력을 C라는 문자를 쓰거든?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s. 1초 동안에 이렇게 멀리 간다는 얘기예요. 동안? km/h로 하면 더 이해하기 쉽겠다. 거기 km/h도 써있네. 30만 km/h가 아니구나. 그치? 이게 뭐야? 1초 동안에 30만 km를 뿅 만나는 얘기. 그치? 엄청나게 빠르. 또딱 할 동안 이만큼. 그 빛의 속도는 엄청나게 빨라. 그러면 기차 속력이 만약에 100km로 달리고 있어. 거기서 레이저를 쏘면 레이저가 이만큼의 속도로 앞으로 가겠지. 근데 여기 기차 속도를 더해봤자 티가 나지. 하나도 안 나요. 거의 안 나요. 그지? 그래서 기차가 달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빛을 쏘면은 빛의 속력은 원래 빛의 속력만큼 나가는 것 같이 보여요. 그쵸? 기차 속력은 더 하나 많으니까. 그치? 이해됐니? 그래서 광속불변의 원리는 멈춰있는 사람이 빛을 쏘나 레이저를 쏘나 기차를 타고 달리는 사람이 레이저를 쏘나 이빛이나 이빛의 속도는 어떻다? 같다라고 엄밀히 얘기하면 약간의 차이가 있지. 얘가 약간은 빠르겠지. 그치? 근데 같다라고 생각하는 원리가 광속불변의 원리예요. 네? 그래서 결론은 빛은 어디서나 일정한 속력이 일정하다. 그러니까 얘는 달리고 있으니까 운동 완성 좌표겠지. 얘는 정지해 있으니까 정지 완성 좌표겠지. 어디에서 관찰하던 빛의 속력은 다 똑같다. 됐어요? 이 두 가지 가정 하에 한 장 넘겨보시면 문제구나. 일단 가정까지 배우고 문제 먼저 풀고 오른쪽에 이제 자세하게 좀 알아볼게요. 문제 먼저 풀어보세요. 자, 오른쪽 페이지에 보시면은 특수상대성 이론 배우기 전에 또 한 가지가 더 나와요. 동시성의 상대성도 돼가지고 이것도 특수상대성 이론인데 자 동시성의 상대성은 뭐냐면 아까 전에 가정 중에 상대성의 원리 있었잖아. 그치? 그거랑 같은 의미야. 여기 뭐 우주선이 나오는데 자 우주선이 있어요. 간단하게 이렇게 볼게요. 얘가 V의 속도로 나르고 있어요. 근데 우주선의 이 V의 속도는 거의 빛의 속도에 가깝대요.
굉장히 빨리 나를 때를 가정하고서 보는 거야.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을 때. 자, 여기서 빛 검출기를 이렇게 설치한 다음에 이 검출기를 A하고 B를 설치를 했대요. 빛 검출기는 우리가 빛이 오면은 빛을 느끼는, 네? 빛이 왔다 이렇게 검출할 수 있는 검출기. 그리고 여기서 광원 장치에서 빛을 번쩍 보냈어요. 번쩍 보냈어요. 그리고 요 안에 관측자가 타고 있었어요. 요 관측자를 관측자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바깥에 뭐랄까? 지구에 가만히 서 있는 관측자 나가 이 현상을 또 봤어요. 그러니까 우주선이 만약에 뚫려 있다고 했을 때, 네? 실제로는 막혀서 보이지 않죠. 자, 근데 가가 보면은 지금 우주선도 V의 속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나르고 뭐 검출기나 광원장치, 사람도 같이 움직이고 있지. 맞아요? 그럼 무슨 좌표계라고 할까? 운동반성 좌표계가 되겠지, 그치? 나르고 있어. 그럼 요 타고 있는 사람이 빛을 봤을 때는 A, B 중에 어디서 빛이 먼저 검출되는 건지 느껴질까? 빛의 속도는 어때? 양쪽으로 가는 빛의 속도는 같을 거고 이게 지금 같은 거리에 이렇게 장치되어 있다고 하자. 그럼 빛의 속도는 똑같고 거리는 똑같으니까 양쪽이 어떻게? 동시에 도달하는 것 같이 느껴지겠지? 그래서 가 관측자가 보면은 A, B 검출기에 동시에 빛이 검출되는 것이 보여요. 네? 근데 이제 나 사람이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나 사람이 여기가 뚫려 있다 그랬을 때 쳐다본 거야. 근데 우주선이 지금 나르고 있지. 맞니? 나르고 있어. 그러면 빛이 번쩍하고 가는 순간 우주선이 쭉 와요. 네? 이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나르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빛이 번쩍하고 이렇게 속력을 내면서 가는 순간 우주선은 여기로 와요. 여기다 이렇게 좀 그려볼게요. 크게. 우주선이 이 앞으로 와요. 그러면 검출기가 요 뒤에 A 검출기가 있었고 앞에 뭐 있었어? B 검출기가 있었지. 그럼 어떤 검출기에 먼저 도달하는 것 같이 보니까? 그렇지. A에. 이해하기 쉽진 않지만 실제 이렇게 보여요. 응? 그래서 나 관측자는 A에 A 검출기에 먼저 빛이 도달하는 것 같이 보이고 있다. 그래서 아까 상대성의 원리가 뭐였어? 같은 자연현상도 관측하는 관측자에 따라서 어떻게 보인다? 다르게 보인다 그랬지? 이것도 뭐 비슷하게 달리고 있는 각 운동 반성 좌표계에서 보면은 이 안에 전부 다 같이 움직이고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동시에 도달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리고 원래 이렇게 달리고 있으면은 똑같은 속력으로 달리고 있으면 자기가 달린다는 거 알까 모를까? 몰라요. 너 기차 타고 갈 때 똑같은 속력으로 기차가 달리고 있으면 자기 몸이 쏠려요, 안 쏠려? 안 쏠리지? 그럼 바깥에 쳐다보기 전에는 바깥에 풍경을 쳐다보면 풍경은 뒤로 갈 거 아니야, 그치? 쳐다보기 전에는 자기가 달리는지 지금 정지했는지 몰라요. 자, 아무튼 번쩍하면 양쪽에 동시에 도달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나관측자가 쳐다보면은 빛이 번쩍할 동안 우주선이 앞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A에 먼저 도달하는 것 같이 관측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자연현상도 다르게 관측될 수 있다. 그게 동시성의 상대성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한 장 넘겨보시면은 시간지연, 길이수축 뭐 이런 게 나와요. 시간지연
다른 말로 시간 팽창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게 참 어려운데 뭐 식으로 만들 수도 있는데 식도 있는데 이게 개정되면서 식이 그게 좀 빠져버렸어요. 애들이 어렵게 생각해서 뺐는지 원리만 좀 알아둡시다. 나중에 혹시 학교에서 요 시간 지연에 대한 식을 가르쳐 주면은 선생님 그때 가서 설명을 해줄게요. 그 식을. 근데 개정되면서 빠진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자, 마찬가지 우주선이 있어요. 자, 우주선이 나르고 있어요. V의 속도로. 근데 거의 빛의 속도에 가깝게 빠르게 나르고 있는 거야. 요 안에서 사람이 타가지고 가 사람이라고 하죠. 가 관측자. 얘가 레이저를 위로 쏜 거야. 위로 레이저를 쐈어요. 그리고 위에다가 거울을 이렇게 붙여놨어. 그럼 레이저는 빛이니까 거울에 부딪혀서 어떻게 될까? 다시 내려오겠지? 아까 트럭에서 공 던지는 거랑 똑같이 생각하면 돼. 네? 그러면 우주선, 사람, 레이저 전부 다 달리고 있는 반상사표겠지? 운동 반상사표에서. 그러면 아까 공을 던졌을 때 어떡하겠어? 이 사람이 볼 때. 그냥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같이 보이나 그랬지? 그럼 레이저도 마찬가지로 그냥 올라갔다가 반사돼서 떨어지는 같이 관측이 되겠지. 됐니? 그래서 가 관측자는 이 빛을 쐈을 때 그냥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같이 관측이 돼요. 근데 바깥에 지구에서 이제 정지해 있는 사람이 나 사람이라 그러자 이 우주선이 뚫려 있는데 이걸 본 거야. 그럼 보면 어떻게 되냐면 우주선이 나르고 있으니까 조금 있다가 이렇게 올 거 아니야, 그치? 이쪽으로. 그러면 이 사람이 원래는 여기 있었는데 우주선 날라오니까 어디로 가요? 여기로 오겠지? 그치? 그럼 빛은 출발할 때는 여기서 출발했어. 근데 부딪혔다가 내려오는 동안에 우주선이 일로 왔잖아, 그치? 그러면 도착할 때는 여기로 오겠지, 빛이, 그치? 됐니? 그래서 바깥에 사람이 쳐다보면 빛이 올라갔다가 거울에서 반사돼서 이 자리로 내려오는 거지, 이렇게 보여. 응? 아까 트럭에서 공간 얘기랑 똑같은 원리야. 그래서 나 관측자가 봤을 때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는 같이 보여요. 자, 그러면 이 빛이 반사돼서 왔을 때 시간을 재는 거예요, 시간. 응? 시간을 재면은 가라는 사람이 봤을 때는 그냥 올라갔다가 내려오니까 이동거리가 짧지. 그럼 예를 들어서 똑딱 2초 만에 빛이 내려오는 거를 관찰했다고 하죠. 똑딱 몇 초? 2초. 응? 근데 나라는 사람이 보면 빛이 이동하는 거리가 어떠지? 길지. 그러면 얘가 관측했을 때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이 보이겠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4초 만에 도달한 것 같이 보이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해됐니? 근데 우주의 시간은 어때? 뭐 우주선에 타고 있던 지구에 있단 말이야. 우주의 시간의 가치가 아닌 거지. 그러니까 시간이 빛이 이렇게 반사돼서 왔을 때 우주의 시간은 똑같이 간다는 거야. 어? 근데 이 사람은 몇 초라고 느꼈어? 근데 이 사람은 4초라고 느꼈어. 그럼 얘는 똑딱 에이씨 여기만 길어졌어. 아니 4등분도 못해요. 자, 그럼 다시 하면은 우주의 시간은 타고 있으나 바깥에 있으나 똑같이 가. 근데 얘는 4초 흘렀다고 느끼는 거야. 그러면 똑딱 4초 만에 빛이 왔다라고 느껴요. 그럼 결국적으로 뭐냐면은 이렇게 운동하고 있는 애는 이런 좌표계에서는 1초라는 시간이 정지해 있는
얘는 정지해 있는 좌표겠지. 응? 정지해 있는 좌표계에서 느끼는 1초라는 시간보다 어떻게 되는 것 같이 보이냐면은 늘어나는 것 같이 보여요. 1초라는 시간. 그러니까 빛이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거는 우주 전체로 봤을 때 시간은 똑같이 올라갔다 떨어지는 거지. 근데 얘는 느끼기에 2초 만에 떨어지고 얘는 4초 만에 떨어졌다고 느낀단 말이야. 응? 그래서 운동하는 물체에서 빛을 쏘면은 1초라는 시간이 정지해 있는 눈보다 어떻게 길어지는 그런 현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네? 대충 이해되겠니? 네? 그거를 시간지연, 시간팽창이라고. 시간지연, 시간팽창. 그러니까 시간 지연된다, 시간이 팽창한다. 뭐야? 1초라는 시간이 지연된다, 팽창한다. 그래서 참 어렵지, 그지? 그리고 거꾸로 지구에서 만약에 요 위에다가 거울을 이렇게 준비하고 지구에서 빛을 뿅 하고 쐈어요. 그러면 지구에 있는 사람은 그냥 빛이 올라갔다 내려오는 것 같이 느껴지지. 맞니? 그래서 똑딱똑딱 2초가 걸렸어. 근데 우주선 달리는 우주선에 타고 있는 사람이 만약에 얘를 쳐다봤어. 그럼 너는 기차 타고 갈 때 바깥을 쳐다보면 어떻게 돼? 풍경이 다 뒤로 가지. 기차가 100km로 달리면 풍경도 100km로 뒤로 갈 거 아니야. 그치? 그럼 타고 있는 사람이 얘를 쳐다보면 지구가 어떻게 하고 있어, 지금? 일로 V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거지. 맞니? 그러면 지구가 조금 있다가 올라와. 이쪽으로 오겠지. 그럼 얘가 쳐다보면은 빛은 올라갔다 내려오지만 노란색 가가 쳐다보면 빛이 어떻게 가는 거지? 뭐야?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거지. 됐니? 그럼 얘가 쳐다볼 때는 빛이 똑딱똑딱똑딱똑딱 4초 만에 오는 거지. 응? 이해되니? 그러니까 결국적으로 뭐냐면 그러니까 얘가 우주선에서 관측할 때는 2초. 그 다음에 이 현상을 바깥에 있는 애가 쳐다보면은 4초. 그리고 거꾸로. 여기서 이번에 실험을 했어요. 빛을 이렇게 하면은 지구에 있는 애가 실험을 했을 때 빛이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2초. 근데 이 현상을 바깥에 나르고 있는 애가 쳐다보면 지구가 가고 있잖아, 그치? 그럼 얘가 쳐다보면 4초.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결국적으로 뭐야? 어떤 자연현상을 쳐다볼 때 얘가 보느냐, 얘가 보느냐에 따라서 시간도 다르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네? 됐니? 이해하기 쉽게 하면은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게 뭐 정확하게 맞는 얘기는 아닌데 정지양 관측자가 운동하는 여기서 운동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는 거야. 운동하는 물체를 보면 시간 지연 현상이 생긴다. 그래서 정지한 애가 선생님 지금 계속 똑같은 얘기 계속 하는데 이해가 쉽지가 않아서 그래. 정지한 애가 자기 정지해 있잖아, 그치? 운동하는 애를 쳐다보면 시간이 4초. 아니, 정지한 애가 운동하는 애를 쳐다보면 운동하는 애는 똑딱똑딱 시간이 2초밖에 흐르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거꾸로 지가 나르고 있어. 근데 자기는 나른다는 거 모르잖아, 그치? 지구가 거꾸로 간다고 보이잖아, 그치? 그럼 정지한 애가 운동하는 애를 쳐다보면 빛이 똑딱똑딱 1초라는 시간이 지연되는 것 같이 보여요. 대강 알겠니? 자, 그 다음 길이 수축이라고 했어요. 길이 수축. 길이가 수축돼 보이는 현상이 보이는데 오른쪽 페이지에 있어요. 자, 지구가 있어요. 아니, 그냥 지구라고 하지 말고 어떤 행성이 있어요. 행성 A가 있어. 여기 행성 B가 있어요. 어떤 애가요? 우주선에 타고요.
우주선에 타고 V의 속도로 날아가고 있어요. 응? 근데 이게 행성 A에서 B까지의 거리가 예를 들어서 뭐 8광년 된다고 했죠. 광년이 뭐지? 뭐 빛이 1년 동안 갈 수 있는 거리지. 예를 들어서 거리가 이 정도 된다고 하자. 근데 타고 있는 얘가 우주선을 타고 가면서 이 거리를 측정을 하면은 8광년보다 짧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행성 A에서 그러니까 요 가 관측자라고 하자. 가 관측자가 느끼기에는 8광년의 거리보다 짧게 느껴져요. 예를 들어서 뭐 한 6광년. 그러니까 이 숫자는 그냥 선생님이 예를 든 거야. 응? 너네가 숫자를 넣어야지 이해해. 짧게 느껴져. 왜 그런 현상이 생기냐면 얘는 지금 운동하고 있지만 사방이 꽉 막혔다고 그러면 자기는 운동하는 거 알아요, 몰라요? 등속도로 나르고 있으니까 자기는 뭐 지금 움직이는지 가만히 있는지 모르지. 근데 바깥을 딱 쳐다봤어. 응? 바깥을 딱 쳐다보면 어떻게 돼? 행성 A가 일로 움직이고 행성 B도 일로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이지? 자기 움직이는 거꾸로 배경이 가는 것 같이 보이잖아, 그치? 자기는 가만히 있어. 난 가만히 있어. 근데 바깥을 쳐다보니까 행성들이 막 운동하고 있어. 그래서 행성들을 찾아봤더니 이 길이가 어떻게 되냐면 수축돼 보이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쉽게 생각했을 때 이 행성이 자꾸 가까이 가잖아, 그렇지? 가까이 가니까 저기 앞에 뭐 물체가 있을 때 거기서 너가 빠른 속도로 가게 되면은 실제 거리보다 자기가 계속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짧아 보이는 그런 현상이 좀 생겨요. 그래서 그럼 정지해 있던 애가 얘는 실제로 움직이지만 지는 정지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정지해 있던 애가 바깥에 운동하고 있는 물체를 보면 길이가 짧게 느껴집니다. 이런 길이 수축이야. 그래서 크게 이제 동시성의 상대성, 시간지연, 길이 수축, 또 질량 증가라는 것도 있어요. 뒤에서 나오는데 이런 거 바탕으로 해서 특수 상대성 이론의 증거 그래가지고 뮤온이라는 게 있어요. 뮤온이라는 입자가 있는데 여기 107쪽에 맨 밑에 나와요. 뮤온이라는 입자는 수명이 되게 짧대요. 수명이 짧다라는 거는 이게 우주의 발령, 우주 입자가 있다가 만약에 지구 근처에 있으면은 지구 중력 때문에 떨어지겠지, 입자가. 얘도 질량이 있을 테니까. 그치? 중력 때문에 떨어지는데 수명이 짧아서 금세 다른 걸로 변환돼 버려요. 그 수명이 짧으니까 지구 이렇게 들어올 때 지구 지표면까지 도달을 할까 못할까? 못해요. 그래서 얘 수명만 따졌을 때는 지구 표면, 지면에 이 뮤온이라는 입자가 도달을 절대 못해요. 근데 실제로 우리 지표면에서 이 뮤온이 많이 관측이 됩니다. 관측이 됩니다. 그걸 이제 시간지연이나 길이 수축으로 생각을 해보자 그래요. 그러면 거기 뭐 책에는 뭐 산도 그려져 있고 있는데 거기 산이 이렇게 있어요. 자, 뮤온이 이제 떨어지고 있어요. 실제 수명은 예를 들어서 한 2초라고 하자. 수명이 2초인데 얘는 운동하고 있지, 그치? 운동하고 있는 물체 같은 경우에는 똑딱똑딱 시간이 어떻게 돼? 1초라는 시간이 팽창되는 거가 있지. 그러니까 지금 지구에서는 시간이 4초가 흘렀어.
근데 얘가 운동하기 때문에 운동하는 물체는 시간이 지연돼서 똑딱 2초가 갑니다. 지구에서는 지금 몇 초가 갔어? 4초가 갔어. 그러면 결국 2초 시간이 흘렀을 때는 절대 지표면까지 도달하지 못하는데 이 운동하는 좌표에 있는 얘는 1초라는 시간이 팽창이 있기 때문에 1초 동안 멀리 가겠지. 멀리 가니까 지표면에 똑딱 2초면은 도달을 한다 그러는 거예요. 보면 잘 모르겠죠. 책을 한번 그 네모 박스 보이니? 미온은 고유 수명이 짧아 지표면까지 도달할 수 없대요. 근데 실제로 많은 미온이 지표면에서 발견이 된대. 우주에 있는 미온의 입자가 1번 보세요. 지상의 관측자가 볼 때, 그러니까 지상에 여기 서 있는 정지에 있는 관측자가 얘를 미온을 본 거야. 볼 때 미온의 시간이 천천히 흘러. 시간이 천천히 흐른다는 게 뭐야? 시간이 팽창됐다는 것이 지연됐다. 미온의 시간. 아까 이거랑 똑같지. 정지에 있는 지구인이 쳐다볼 때 이 운동하는 얘는 똑딱 1초라는 시간이 팽창되게 보이잖아. 그치? 맞아? 응. 그래서 미온의 시간이 길어지므로 미온은 지표면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구에서는 4초 흘렀는데 얘는 지구인은 4초 흘렀는데 미온이 움직이니까 쳐다보면은 움직이는 물체의 시간 1초가 팽창되는 효과가 생겨서 실제 수명은 2초인데 1초라는 게 팽창되니까 먼 거리를 가서 도달할 수 있다. 대충 이해돼? 이해 안 되면 여기는 난해하다 그랬지? 이해 안 되면 이런 현상 때문에 지표면에 도달할 수 있다 외워요. 선생님도 여기는 너무 어려운 내용이라서 선생님도 자세하게 이해를 하기가 힘들어요. 힘들어요. 이 특수상대성 이론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선생님이 몇이나 될까? 많지 않을 거예요. 이게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도 이게 설명을 하는데 대강의 내용을 설명하지만 구체적으로 자세한 것까지는 선생님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다르게 생각해보자. 길이 수축으로 생각해보자. 자, 산이 있어요. 미온이 떨어져. 근데 미온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미온 입장 이번에 요 밑에 지구에 있는 관측자 입장 말고 미온이 사람은 아니지만 미온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온은 움직이지. 근데 자기는 움직인다는 거 알아 몰라. 모르고 지구가 자기 쪽으로 다가온다고 생각하겠지. 그러면 정지한 놈이 운동하는 물체를 보면 길이가 어떻게 된다? 수축되죠. 그러니까 원래 뭐 출발하는 지점부터 땅까지의 거리가 수축돼서 쭉 수축돼서.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거리가 짧아지는 거예요. 짧아지니까 짧은 수명으로도 어떻게 돼? 이 짧은 거리를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책을 보세요. 2번 미온과 함께 움직이는 좌표계에서 봤을 때 미온과 지표면 사이의 거리가 수축돼서 길이가 수축된다는 거예요. 수축돼서 짧은 고유 수명이라도 미온이 지표면까지 도달할 수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요. 봐봐. 그러니까 관측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느껴지는 건데 이 지면에 있던 관측자가 볼 때는 미온이 운동하면서 운동하는 애가 시간이 팽창된 거야. 1초라는 시간이 지구보다 팽창됐으니까 먼 거리로 올 수 있으니까 지표면까지 도달할 수 있다. 그다음 미온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는 정지해 있는 건데 지구가 자기 쪽으로 다가오고 있지. 그리고 운동하는 물체가 길이가 수축되는 효과가 생기니까 길이가 짧아져서 짧은 수명 가지고도 자기가 도달할 수 있다. 또 좋을지 또. 그래서 이런 대강의 내용만 좀 알아두시고
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르쳐줄 수도 있는데 학교에서 혹시 뒤에 문제도 보니까 식이 다 빠졌어요. 개정되기 전에는 식 이용해서 문제 푸는 것들이 있었거든. 다 빠진 걸로 봐서 학교에서도 안 할 가능성이 높거든. 혹시 하면은 얘기해줘요. 그때 가서 설명해줄게. 자, 뒷장에 문제 있어요. 네 문제. 여기까지만 하고 시작. 풀어보고 모르는 거 질문하고. 응? 뒷장에 네 문제 풀어봐. 안 풀면 안 쉴 거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